시설 관련된 설계 자료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장식 의원님. 네.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 24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특활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되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에서는. 그럼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경호처는 와서 설명해서 특활비가 편성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와서 설명을 거부했어요. 출석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특활비 삭감된 겁니다. 사정을 알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해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23년, 24년 운영이 와서 전혀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을 해주셔야 같은 선에서 놓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너무하기 뭐가 너무해요.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활비 다 삭감되도록 대통령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좋은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최현열 의원님. 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하게 감사할 대상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 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사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받았습니다. 법률 비서관일 때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선 씨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날 김건희 씨와 통화했던 있고 총선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검찰을 받자 언론에서는 김건희 철통 방안 호임사 공천에 평가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무리해 주세요. 수사 대선이 갑니다. 최상병 수집관련 윤석열 경로설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은 계속 발언하면 제지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만하세요. 주진우 의원이 리서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입장 좀 밝혀도 되겠죠? 자료 제출 요구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안 받아도 되죠? 자료 제출 요구 안 받아도 되죠? 드릴게요. 자료 제출 요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자료 제출 요구 하시겠습니까? 심사번은 먼저 해야지. 지금 이거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제가 진행합니다. 진행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그럴까요? 제가 합니다. 아니 저 위원장 뭐 필요가 있어요? 다 멋대로 하면. 아니 최현희 의원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이 바로 신상 발언을 드려야 됩니까? 제가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진행합시다. 저희에게 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5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지금 6월에서 8월 부동산 가격 조사가 잘못됐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당선원에 동향조사 결과를 보고한 공문을 요청했는데
1월부터 9월분까지 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께 말씀을 드려서 이 적법성 판단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 오후까지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지시해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이펙 대만 외교부 국장이 에이펙에서 한국의 공항 영접 결례 발언이 있어서 대만과 다른 에이펙 회원들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정상적으로 의전을 받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외교부의 입장 및 해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들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최초 공항 면접 인사 명단 및 배정에 대한 소명문. 두 번째로 대만 대표단의 의전 관련 수반신 공문 일체. 세 번째로 대만의 의전 관련 대만의 국가로 같은 공문 일체.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는 더 없는 거로 하고요. 그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께서는 그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 주진우 의원님, 저 신상 발언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방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운영위원장도 저한테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네? 잠시만요. 그렇게 김현지를 성역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김막 해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네? 이거 뭐예요? 한 얘기해야 돼 지금. 여러 명이나 그러면 돼. 여러분이 하셨어요. 자기 당원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키면 하나도 안 들린다고. 아니, 이렇게 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 자, 원활한 의사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정의하겠습니다. 자, 정의할까요? 아니요, 받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이렇게 되는 게 옳을까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의사진행 발언 한 번씩 각각 듣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신상 발언 자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셨어요. 그 정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 그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원내대표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기영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서 거기서 이 몸을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진화법을 하고 나서 적어도 상임위장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돌아서 있는 사람을 불러서 돌아서서 다가가서 몸을 부딪히는 이 행위,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떠나서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를 향해서 초선 의원이 그냥 달려가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몸을 부딪히는 행동, 이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우리 초선 의원이 다가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아무리 경황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선 행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이와 그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는 그 김병기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문지석 의원님. 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말에 시작됐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석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정의하는 게 국감 전략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소한 원내대표라는 분이라면 책임 있는 말씀 하셔야죠. 초선도 아니고 삼선 원내대표님께서 이게 국감 전략을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국감 무력화는 당신들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는 과정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님이 뒤돌아서면서 몸으로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님도 그냥 부딪히니까 받아준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고 보고, 뭐냐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영상을 보면 알아요.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시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치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이는지는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얘기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통령실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무슨 정예작전을 쓴다 이런 얘기는 정말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도 이기현 의원님 잠깐 신상 발언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오늘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또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말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미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공방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위원회 시간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님의 그 발언을 듣고 회의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현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뭐 한 10초 사이에 생긴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는데 경위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영상을 지금 금방 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정회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거고, 제가 오늘 정보위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출석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해 시간에 6층에 있는 정보위를 가려고 급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송원석 의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저도 운영의 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원내대표이신 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운영의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회 정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야죠. 저는 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뒤돌아서서 저는 앞에 나가고 있는데 몸을 던지신 건 송원석 의원이십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 보셔도 그 문제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부딪히는 것을 보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가고 있었고 송원석 의원은 가시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이 몸을 던질 때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뒤돌아서서 인상을 저한테 확 쓰시면서 몸을 던지는 거 보고 제가 초선의원이고 평상시에는 복도에서 만나면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도 드립니다. 그러는 분이 이 자리에서 충돌 하나 가지고 발언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라고 얘기했고 송원석 의원은 그 전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셔서 위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몸을 던지셔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과 진행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강훈식 실장님,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억측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행을 목도했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 집단이 현대 정치제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을 맡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각으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억측과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란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겠죠. 이런 억측과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수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말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엄격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무슨 특정 비서관이 통화해서 누구 사의를 표하겠다는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적절하게 신속히 대응을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님은 그동안 비서실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의 장이고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 장이다. 그 지위에 맞는 권한을 내가 행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네, 그것이 옳다고 맞다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온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재명 전 당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자작극이니 뭐니 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아포유 운영자 이종원 씨에 대해서 선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작년과 1월, 2월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결국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징역형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이고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저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무게와 권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회도 그런 엄중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하고 가짜뉴스나 가짜 정보에, 허위사실 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요즘에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은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주모 의원이 10월 3일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 무려 2일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다. 라는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네. 대통령은 온갖 국가의 중대사를 관여하고 챙기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만 24시간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라고 하는 그 단어, 선정의 단어를 써서 마치 큰 국가의 중대사가 있는데 막 놀러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K푸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알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피해 회복도 지금 소홀함 없이 잘 대처한 것은 맞습니까?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죠? 국정자원 화재 48시간과 관련해서 일부 주장이 있었던 것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48시간 동안만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해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됐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습이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된 사고 수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아파트 침수되는 거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래쪽 아파트 침수되더라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3자화법으로 얘기하고, 뭐 내가 귀국하더라도 서울 상황이 달라질 게 뭐 있냐 라고 하던 대통령이 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나타나서는 안 될 대통령, 정치 권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지만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대처해 주시고 미연의 사고도 방지해 주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국감에 맞게 좀 정책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식 실장님. 네. 예.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인데 뭐 우리가 마냥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왜
그 외국 언론의 평가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보다는 그래도 잘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또 투자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들을 얻어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몇 가지로 평가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짜서 이번에 협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EU라든지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협상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분납하는 형식으로, 분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면서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교두보 마련이 양국 간의 협의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냥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잘했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얻어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 네. 일단 이제 투자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외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4,200억 정도, 4,20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가 있는데, 네. 1년에 한 1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이면은 이제 외환 보유고를 줄이지 않고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없이 할 수 있는데 200억 달러는 좀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불안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도 있고 외평기금도 운용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수익률은 뭐 KIC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 그 다음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로 이제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그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저희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한 그런 수치입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는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인데, 그래도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비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국 수익도 나지 않는 거에도 이제 투자를 강요당하는 거 아니냐, 또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비판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여기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로 판단하는 위원,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리금 그 회수에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습니다.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도 뭐 5대5 이런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예, 5대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좀 그 한국 쪽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안전장치들을 넣어가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그렇게 협상을 한 것이죠. 네,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또 이렇게 비판하려는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하는데, 뭐 첫 번째 중에 이제 합의문이 없는 협상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이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팩트 시트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팩트시트에 담고 그 담아진 다음에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범 실장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 측이 아니고 이 MOU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법적 조항,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정리되는 대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갖다가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우리 11월 중에 우리가 발의를 하면 미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1일 그 발의를 한 그 달에 있어서의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세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15%로.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야당 측에서는 국회가 이걸 모르게 뭘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혹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 대미 투자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에 다 보고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회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한 상태 속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국익 앞에 여야가 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또는 안보 협상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저희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법을 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우리 국가적인 성과다. 라는 차원으로서 동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잘 모르겠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님, 저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예, 오늘 그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운영위 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가지고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왔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더 일이 커진 겁니다. 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수석님,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뭐 의혹보다도 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박지원 의원님, 김현지 똑똑하다. 내가 국정감사장 나가라고 했다.
국회에서 부르면은 나갈 것이다. 방송 나와서 장담했다가요.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에 김현지 못 나간답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어요. 저는 이게 다선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수석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은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아니 이제 김현지 그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실장은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 그건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오전 출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서실장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하신 경험상 국정감사에서 오전만 출석하겠어 끝내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서실장께서 나서가지고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은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낡아 빠진 쇠도끼 예,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예, 면소하고 공소취소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 답변 드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고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견이고요.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소취소나 면소에 대한 잘 못 들었습니다. 공소취소나 면소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좀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 MOU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